그런 말씀 주시는 가운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긴 일정을 나가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9시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9시에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순방 중에 화상으로 국내에 있는 참모들과 소통하는 모습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상황을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격전지에서 진 거 사실상 여당이 진 거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X를 통해서 내는 메시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정의 고삐를 놓쳐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종의 이제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투영이 돼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거가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에서 선거만큼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오히려 민주당은 별로 그런 긴장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준비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투표용지 보적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부 발족 상황, 경제수석실이 마련한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관련 대책을 챙긴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외에 있지만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선언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순방 중에는 당이 조금 나서서 해결을 하거나 먼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 때면 예전 정권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순방 성과로 뉴스가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벨기에에서 뭘 했는지 이탈리아에서 훈장을 받아도 모르고 이게 뉴스가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다니지만 하도 이게 뜨거운 왜냐면 정권이 짧다고 하시니까 자꾸 그 멘트들이 앞에 있어서 그런 그 순방 성과 같은 게 대본의 맨 마지막에 있어서 보통 발언을 못 하거나 네. 소개를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순방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챙기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수중포 파다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이잼도 날아다니고 우리 태극전사들도 날아다니고 에헤라디아 풍악을 울려라. 저에게 쿠폰 줘서 정구승 변호사님 감사하지만 쿠폰? 인물은 우리 굿이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워낙 저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네. 정구승 외모보다 제가 좀 낫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 동의 안 와이프예요? 되시더라고요. 아니 와이프분이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못하지 솔직히. 와이프가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꽁지맘님 같은 경우에는 와우 장철민 의원님 나오신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와이오 제로님 같은 경우에는 장철민 의원님 많은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 소신 있는 발언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쫄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지켜주세요 하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또 애청자인 부산 민가인님 같은 경우에는 오윤혜님 응원합니다. 네. 힘내시고 개인 방송 해주세요. 아우 저 개인 방송 있잖아요. 사랑 이야기하는 오정 TV. 오정 TV도 배지 형도 있고. 구독 좀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장철민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EHJ님 같은 경우에는 이잼께서 유럽 순방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제대로 다루는 곳이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은 뭐 하는 건지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정구승 변호사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판국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사실 저는 이 글을 보고 이제 새벽쯤에 봤는데 도대체 이 순방 와중에 이런 글을 왜 올렸을까? 어떤 심산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이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어제 페북으로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진짜 형사사법제도 체계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사용된 소재일 뿐이었다는 게 방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안이 올라와갖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마자 저 글을 썼다. 그리고 그 전 스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 순방 갈 때 환송을 그렇죠. 못했고 그 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가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의총을 공개하겠다.
였고 그 다음에 의총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의총에서 훌륭한 의원님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자신이 네. 공지에 처하자 이 글을 올렸거든요. 그럼 과연 이분이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꺼낸 건 보안수사 폐지를 언급하는 게 과연 진짜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강경한 발언을 선명성 투쟁을 해갖고 내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롤백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했다가 안 해도 되지만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시죠. 네. 뜬금없네요. 뜬금없다. 네. 뜬금없잖아요. 지금 뭐 무슨 보안 사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당장 입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네. 다른 세상에 뜬금없이? 살고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갑자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당권 잡기 위해서 연임을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선거 참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으면 왜 보안수사권 폐지를 난데없이 거기다가 올려놓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어떤 그 타이밍도 잘 안 맞는 얘기고요. 둘째로는 지금 보안사건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의견이 좀 엇갈리잖아요, 당내에. 근데 당대표가 이런 입장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버리면 그럼 누가 거기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럼 당내 토론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수기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당대표는 내 의견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신중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실제로 지금은 이게 당이 과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원구성이 안 돼서 당장 그 보안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정책적인 이슈를 뭐 이게 뭐 대표 뭐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누군가가 이제 담당해서 저희가 해 나가는데 당장 이 일을 할 법사위 간사가 지금 없습니다. 법사위 간사도 없고 없는데. 법사위원도 네. 없고 위원도 뭐 없는데. 당 정책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 원구성 기간에는 한 2, 3주 정도는 사실 저희가 약간 전환하는 기라서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당이 뭔가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해도 야.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는 워낙 특수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자체가 무너지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뭐 TF도 꾸리고 막 하는 거지만 이런 어떤 개별 이슈들은 아니 당이 지금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도 아예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약간 황당해 이제 지는 갑작스런 거죠. 이런 제안에 네. 그렇게 근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본인이 네.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올릴 거라면 저는 너무 빠르게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저 후보와 나의 선명성 경쟁을 할 때 사실은 꺼냈어야 되는 주제인데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꺼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근거를 찾지 정청래 마시고 1호 고소 될 수 있어요. 요즘 너무 많이 받아요. 네, 저희 소속 변호사들이 대표를 방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저분이 경쟁하는 게 누구일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오히려 저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멸칭을 사용하고 싶진 않아서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 사람이 장충래 당대표가 그분들의 대표로서 나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후보가 되지 않고 그분들 사이에서 간판 교체가 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나선 게 아닌가.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서 네. 내가 후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이런 그렇죠. 성격이다. 그러니까 네.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보다는 후보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라고 뇌피셜을 짚어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저희가 사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정말 대뼈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심판만 어젠다가 되면서 맞아요. 내란 맞아요. 심판이라는 네. 어젠다가 심판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정상적으로 사실 뭐 오늘 뭐 이적재 이슈도 있고 우리가 내란 청산을 위한 일들도 분명히 체계적으로 아주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전면에 드러내놓고 뭘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하되 이 얘기를 전면에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사실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되게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일하는 만큼의 이제 어젠다 세팅들을 해 나가야 그게 당무든 국정 운영이든 정상적인 궤도로 저희가 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뜬금없어지면서 바로 정 변호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야 이거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의심할 가면 수밖에 없죠. 대표의 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해나가는 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공격받을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어젠다를 던질 때 그래서 되게 정돈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제가 진짜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그게 되게 뼈 아팠어요. 저희가 뭐 다음 총선이 될 때 이후의 과정에서도
일하면서도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게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 본인이 쓴 SNS 글에 달린 네. 댓글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날 것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통님 출국하시자마자 또 바쁘시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 투명하다도 있고 어디까지 분탕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댓글도 있고 대통령 순방 중에 또 가벼운 손가락을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상존하는데 그런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유수를 굳이 꺼내서 유지하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 너무나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뭐 궁금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 못하잖아요. 왜? 보안 사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은 보충적 의견을 내는 모든 사람은 정청래 대표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저건 반청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동안에 당무하면서 계속 상대방하고 당을 갈등 속으로 밀어넣거나 편가르기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본인의 행보나 다른 식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게 스스로 자기의 진영이나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통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행태들이 계속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저걸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그거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반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전당대회 바로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줄 세우기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뭘 해석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나 신경 안 쓸래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올린 페이스북 글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전현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남희 의원 두 분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대표가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원들의 실명 이렇게 언급하면 솔직히 당사자인 의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황당하죠. 특히나 김남희 의원, 전현희 의원 둘 다 사실 그 의견들을 직접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합리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사실은 민주당이 저희가 막 이렇게 일당에 막 집권 여당 이런 거 아닐 때도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가 국민 전체 정서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정당의 너무 당연한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1인 1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20, 30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 정서나 여론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한 지적으로서 사실은 이야기를 분석하고 지적했던 네. 게 김남희 의원 등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네. 저희 사실 의원들도 조금 이렇게 많이 당황할 수밖에 아니, 없고 좀 본인이 쓰신 거 맞아요? 정청래 아니, 의원 본인이 쓰는 거예요? 네, 본인이 관리하고? 네.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수잖아요. 지금 약간 진영 간의 분열이 오히려 지금 생기고 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잘 이끌어 나갈까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인데 갑자기 저렇게 나온다는 게 좀 믿을 수가 근데 없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좌표를 찍은 게 사실은 그 전 글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좌표를 찍겠다는 의도는 명확해집니다. 딴지 아까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올렸던 글의 내용은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승찬 의원님께 나오셔갖고 김용남 의원을 지원 유세했다가 1시간 만에 전화 문자 수백 통을 받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 비판한다고 계속 비판을 받는다는 맞아요. 거를 네. 본인이 실증으로 입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도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더 놀라운 점은 저도 그 글만 보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보다라 생각했는데 의원총회를 공개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께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거 자직의 권한도 아닌 것들을 딴지에다가 그렇게 올려갖고 앞으로 좌표 찍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다 털어놓는다고 봅니다.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고정 레파토리 같은 건데 늘 강조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내 성과 실적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검찰 개혁 강경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딴지 게시판이나 뉴스공장 출연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 지지층에 다시 한번 본인의 표심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뉴스 공장에 나가시는 것도 괜찮고 딴지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 대표라면 조선일보에도 나가야 되고 TV조선에도 그럼, 나가야 네. 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거기에도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지자들도 그렇게 갈라놓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기자는 그 정치인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다. 근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벌써 그 국민을 갈라갖고 내 편을 들어주는 딴지 쪽 사람들만, 딴지 쪽 언론인들만 나는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 분열을 거의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